네, 이런 청년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게 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요.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간 위원분들의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청년 정책에 나아갈 방향, 내지는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정책 형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전해드린 KBS 설문조사 내용 미리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젠더 이슈에 국한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반감도가 높게 나왔지만 네.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안정성과 함께 펼쳐놓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낮아져요. 이 얘기는 사실 성평등에 대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어떤 한 부분이 드러났지만 그 근저에는 훨씬 더 심각한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사실 성평등 정책이라고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반감에 따라서 20대 남성들이 반페미니스트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평소에도 얘기를 하셨고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지금 저성장 사회인데 청년들 학력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또 역량하고 그럼 일자리 사이에서 불일치가 생긴 건데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을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도 빠르게 여기에 맞춰서 정합성을 높여나가야 되는 건데요. 한 예로 프리랜서 노동, 플랫폼 노동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을 보면은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일하기도 하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의 법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을 좀 더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서 저 인터뷰도 들었지만 뭐 청년 문제를 성별 문제, 뭐 세대별 갈등 이렇게 갈등을 규정하고 뭐 편가르지 말자. 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서 그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훨씬 더 구조적인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눈 감아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한 부분에서 드러난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는 방식만 간다면 궁극적으로 이건 어쩌면 정치인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 청년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승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